7년 전, 100년이 된 이 집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가옥들, 민가 한옥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원래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재생건축을 했을 때 충분히 빛나는 가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빈집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지켜내야 할 되게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연과 사람의 이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00년의 역사가 쌓인 백제의 옛 수도 부여에서 그녀는 지금 우리 곁에 쌓여가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여는 너무 아름답고 자연도 훌륭하고 문화유산도 훌륭하고 백제의 옛 수도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건 이거는 이제 컨텐츠의 부재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애정이 있는 이곳에 와서 좀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했을 때 잘 맞겠구나, 어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부여에서 자원길을 기획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물었습니다. 이 작은 시골에서 대체 뭘 하려는 건지 통 믿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디자이너 박경아입니다. 7년이 흐른 지금 마을은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비단물결 금강의 또 다른 이름. 백마강이 휘도는 부여의 작은 마을 규암입니다. 그 옛날엔 온갖 물자를 실어 나르던 떠들썩한 나루터 마을이었다고 하는데요. 하나 지금은 시간의 파도에 휩쓸린 썰물 같은 고요함이 마을 곳곳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골목이 건네는 이야기에 단단히 붙들렸다는 박경아 씨. 마을이 포구였다 보니까 뱃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사람들이 오면 이제 묵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여관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되게 재미난 그 간판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백마여관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조금씩 관심을 갖고 산책을 하면 이런 예전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세월은 풍요의 추억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마을 곳곳에 흩어진 빛바랜 기억들 속에서 그는 용케도 빛나는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보물 찾기 하듯 말이죠. 와, 여기가 우리 극장이었던 동네의 극장이었던 자리예요. 그 옛날 극장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된 곳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인구도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고 저 위에 보시면 간판이 2개가 걸렸었대요. 그 그림으로 그려진 그런 옛날 간판에 2개가 걸렸었고 동네 어르신들이 맨날 얘기해 주세요. 여기 극장 구경을 오는 게 굉장히 그 시절의 로망이었대요. 여기서 뭐 가수들의 리사이클도 있었고, 막 서커스도 하고, 그리고 막 그 영화도 당연히 극장이니까 상영도 하고 그런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극장과 면사무소, 백화점까지 있었을 정도로 번성했던 나루터 마을. 1960년대 후반 강을 가르는 큰 다리가 들어서면서 마을은 점차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박경아 씨는 세월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잊혀선 안 될 것들을 다시금 꺼내어 기억하려 합니다. 우와,
이렇게 보시면 강이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백마강인데 예전에 배가 다니던 시절에 우리 마을은 이제 배가 여기 도착하는 포구가 있었던 굉장히 큰 마을이었어요. 이렇게 번성돼 있는 마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배가 들어오지도 않고 다리가 생기면서 시내 중심이 이동을 하고 모든 이 사람들이 떠나간, 그래서 버려진 마을이 된 겁니다. 그 마을 안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금 자원길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 자원길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건 지금 있는 이 정자 수북정 아래 자원대라는 전설의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백제시대의 왕이 그 바위에 있으면 바위가 스스로 따뜻해졌대요. 그래서 스스로 자 따뜻할 온, 자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예전에 영화로 왔던 온기 있었던 시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자온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화려했던 시절은 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에 남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경아 씨는 7년 전 마을의 주민이 됐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의 그녀의 등장은 한 줄기 바람이었습니다. 책방과 공방, 갤러리, 숙박공간 등 버려진 공간이 훈훈한 새 이름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자온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죠. 여기는 옛날에 우리 양조장, 술을 빚던 양조장이에요. 자온 양조장의 창고를 활용해서 저희가 레스토랑 겸 펍 겸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번성했던 마을답게 양조장의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술을 만들고 배달하는 사람만도 10손가락 모자랄 정도였다 하는데요. 술이 익어가던 옛 창고엔 오랜 이야기가 익어갑니다. 이게 이제 그 술을 빚던 항아리예요. 굉장히 큰 항아리가 있죠. 술을 빚던 항아리고, 이 안에 기물들은 전부 다 버려진 기물들을 활용을 한 거거든요. 동네 어르신이 주신 자개장, 그리고 이 제가 빈집 공사하면서 주워온 액자, 뭐 동네 어르신이 주신 것들, 이런 버려져 있는 공간을 저희가 해서 버려져 있는 기물들을 재사용해서 만든 곳이에요. 버려진 고물도 그의 눈에 들면 멋진 예술품이 됩니다. 오래된 옛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남다른 애정과 안목 덕분이겠죠. 양조장 바로 옆 고즈넉한 한옥은 7년 전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한 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집은 100년이 넘은 한옥이에요. 양조장의 주인 어르신이 기거하던 한옥인데, 그 옛날의 세월을 그대로 담고 있는,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의 한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집은 옛날 기와와 옛날 석가래와 옛날 문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 민가 한옥을 잘 볼 수 있는 문화재급의 그만큼의 훌륭한 한옥입니다. 이 공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복도가 굉장히 길죠. 민가 한옥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 오래된 문살도 그대로 있고, 이 안에서 이렇게 채광이 비치면 너무 예쁘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너무 잘 나오고, 이런 문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때 당시에 하나하나 장인들이 만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고요. 규안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자온 양조장의 주인 내외가 살던 집. 넓은 한옥과 마당으로 이어진 양조장까지 한 가족의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집이 당시 아파트 부지로 팔려 허물어질 위기였다고 하는데요. 동네
어르신이 우리 동네에 멋진 한옥이 있는데 곧 무너진다. 가서 구경할래? 이러셔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이렇게 훌륭한 한옥을 부신다고? 이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고 어렵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처음에 쓰레기가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진입이 어려웠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너무 많은 가전제품과 너무 많은 폐기물들이 도처에 쌓여 있어서 수천만 원어치 쓰레기를 치운 것 같아요. 그녀는 집 한 채를 샀지만 어쩌면 마을 전체를 구한 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꾼 아니냐는 엉뚱한 오해를 받으면서도 마을의 빈집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을의 역사가 세상의 속도에 떠밀려 맥없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신축을 정말 사람들이 오게끔 빼어나게 하려면 사실 되게 쉽지 않지 않을까? 도시에 이미 너무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쵸? 근데 신축을 해도 되는데 개인의 취향 차이이기도 하는데요. 오래된 것들이 주는 편안함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옛 한옥들에 들어가 보면 다 흙, 나무, 돌이에요. 일단은 100% 다 자연에서 오는 것들이어서 그 자연이 주는 편안함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우리가 오래된 가구, 100년 된 가구나 100년 된 소반을 봤을 때 새로 막 만들어진 가구에서 오는 느낌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거기서 오는 매력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자연인과 그때 당시 사람이 만든 것들, 지금의 사람과 지금의 자연이 다르잖아요. 정성을 들여서 자연 그대로 만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느낌들이 다르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그것들이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죠. 네. 이른 장마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에 요 며칠 걱정이 많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맑아 책들도 보송보송 걱정 쓸어내리는 책방 이삿날. 올해 5년째 책방을 운영 중인 박경아 씨는 이렇게 빨리 책방을 옮기게 되리라곤 예상 못했습니다. 70년 된 옛날 담배가게를 고쳐 마을의 첫 책방을 열던 날. 신기해하시던 동네 주민들과 멀리서 찾아와 주신 손님들의 애틋한 눈길, 고마운 발걸음을 그녀는 아직 기억합니다. 네, 마음이 아프죠. 되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자원길을 기획하면서 만든 공간이어가지고 이제 정말 엉망인 공간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서점을 만들었고 5년을 했기 때문에 5년 이상 있어서 이제 애정이 되게 많았고 근데 또 이렇게 예쁜 공간으로 이제 100년 된 한옥 서점이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들에게 너네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다라고 위로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와. 자원길의 시작을 알렸던 상징적인 공간이었기에 계속 제자리를 지켜가고 싶었습니다. 하나 계획대로만 흐르지 않는 게 현실. 이제 한옥으로 공간을 옮겨 5년 전 책방의 초심을 이어가려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서점에 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늘 동네마다 서점이 있었잖아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서점에 가고 또 아버지께서 서점에 데리고 가셔서 이제 너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봐라 뭐 이랬던 기억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동네 부여에 이제 서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집 가게만 남아 있었죠. 무슨 서림 뭐 이러는 게 사실 그건 문제집 가게지 서점은 아니니까 좀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지역에 저는 서점과 갤러리가 없는 곳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서점과 갤러리 공간, 문화적인 공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옥 석가래 아래 가지런히 놓인 책들. 은은히 번지는 나무 향이 가만가만 책장을 넘겨줄 것만 같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옛것이 주는 편안함을 좋아했고 대학에서 섬유공예를 전공하면서 옛것에 새로운 것을 더해 쓰임을 만들어주는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20대 창업이 사실 거의 없었던 시절이고, 그때는 이제 제가 전공을 살려서 창업을 했고, 서울에서 이제 샵을 4군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 삼청동, 해일이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때의 경험들이 쌓여 있어서 이렇게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보통 저희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면 50년 이상 된 오래된 공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안을 채우는 그 물건들도 오랜 세월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 위주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전통 공예를 이렇게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통 공예, 전통 건축이 주는 즐거움을 이 자원길 안에서 경험하고 일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공간들의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방이자 공예품 전시장, 때때로 공연장이 되기도 하는 백년 한옥. 곳곳에 놓인 전통 세간살이들이 낯선 듯 편안합니다. 이런 조명들도 보시면 이게 이렇게 조명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세 개의 조명이 그때 당시는 정말 없는 최신식의 문물을 받아들인 그런 조명들이 있고, 이 손틀 미싱은 동네 어르신이 주셨어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무거운데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예쁜 데다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인두판이에요. 이거 또 바로 보이네. 이게 옛날 자수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인두판이 뭐냐면 다리미판. 그 옛날 다리미질을 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림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활용도를 좀 보여드리는 거죠. 요거 보면은 이 이제 거울을 끼워 넣은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트레이죠. 네, 쟁반 같은 역할을 했던 거에 이제 쓰임을 넣기도 하고, 일상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DP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말끔한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온기가 오롯이 배어 있는 공간과 물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아름다워서 모으기도 하는데요. 제가 백년된 찬장이나 백년된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굉장히 예쁜 오브제 역할도 하면서 쓰임의 역할을 하는데, 아주 오래 써도 질리지 않고 세월이 갈수록 더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기물들을 쉽게 만들고 쉽게 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신중하게 만들고 신중하게 소비하고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이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을 위로하면서 오랜 세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모든 것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백년 한옥과 자운 양조장에서 한 뼘거리. 박경아 씨가 애정을 쏟고 있는 공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당 가득 싱그러운 초록을 두르고 있는 한옥 민박집입니다. 숙박 손님이 다녀간 후 분주한 일가가 쌓였습니다.
이 집이 이제 70년 이상 된 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천장이 다 가려져 있었고 이런 기둥이나 보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집이 만들어진 상량문이 보이고 원래는 벽지와 천장이 다 가려져 있어서 한옥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원래의 모습대로 만들어준 거죠. 긴 세월 사랑과 함께 숨쉬며 잘 늙어온 옛집. 나무 기둥과 석가래는 그대로 살리고 생활의 편리함만 조금 보탰습니다. 옛것에 새로운 것을 더해 버려진 한옥에 다시 쓰임을 만들어준 셈인데요. 막혀있던 대청마루도 햇살과 바람을 얻었습니다. 손님들 중에 원래 이 집에 살았던 아기였을 때 살았던 분이 SNS에서 보시고 자기 어린 시절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실 분이랑 같이 오셔서 며칠을 묵고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써주시고 가셨어요. 당신이 어렸을 때 살던 기억이 있던 집이 이렇게 예쁘게 살아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그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손님들 중에 이렇게 사진으로 막 이렇게 예쁘게 막 텐마루에 누워 있는 거 뭐 이렇게 예쁘게 옷 맞춰 입고 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보람이 있고 마을 전체를 기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숙박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와셔서 잠깐 왔다 가는 거랑 머무는 거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그녀 역시 그랬습니다. 대학원 재학 시절 민속 조사를 위해 우연히 들른 규안마을. 그저 스쳐 지날 수도 있었는데 마을 할머니의 초대로 한 번 발들인 후론 내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매력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저희가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5개의 가게가 생기야 30개가 생기고 30개가 100개를 또 생기게 하고 하는 거라서 여러 개의 작은 것들을 했지만 지금은 자원길 파트 2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앵커의 역할을 하는 이 큰 이한당 한옥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큰 시설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을 맞기까지 박경아 씨는 지난 계절들을 여름보다 더 뜨겁게 보냈습니다. 이쪽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한옥의 회랑을 활용해서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제 부여에 나 좀 살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부여는 일단 호텔이 없고 리조트 하나가 있는데 거긴 좀 너무 비싸니까 일주일 살기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다들 이제 그런 문의를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옥의 회랑 공간을 활용해서 6개의 숙박룸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세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도 석가래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희가 이제 미장을 새로 했고 여기서 보면은 대숲이 보이는 공간입니다. 비가 와서 대나무가 좀 쓰러졌는데 대나무 꽃이 폈어요. 60년 만에 피는 꽃들이라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대나무에 꽃이 피면 상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는 마음에 바짝 힘이 오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저 한 걸음을 먼저 떼었을 뿐.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이들의 지지와 응원, 현실적인 도움들이 자원길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7년 전 골목길에서 출발한 꿈은 이제 전통 공예 문화마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표 계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같이 식사하세요. 제가 차려놨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이제 좀 복날이기도 하고 근데 뭐 이게 맛이 있을라나 괜찮으실라나 모르겠다.
우리 네, 메뉴들이 양식이네. 양식이어서. 동네 어르신들이 일터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양조장이었던 곳이 놀랄 만큼 변신을 했으니 몇 번을 와도 올 때마다 신기해하십니다. 이건 토마토 들어간 거고요. 이건 크림이고 새우 들어간 거, 바질이랑. 그리고 이거는 치킨. 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편하게 드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정을 나누는 일명 할머니 친구들인데요.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느라 몇 달을 통 뵙지 못한 죄송함.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님들이랑 밥을 먹네. 어머니 여기 이제 다 고쳤어 속에. 들어가 보시지. 안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구경 좀 하시라니까. 테이블 놓고 다 했어. 그리고 저 옆에 회랑을 방 만들었어. 좋죠. 어떤 점이 좋죠? 아니 저도 여기 와서 지금 몇 번 와서 먹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들랑거리니까 좋죠. 딸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손녀 같기도 하고 예뻐요. 쬐끄만 사람이 큰일은 잘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조그만 해도 일을 열심히 하잖아. 그렇죠? 정신없이 바빴던 지난 몇 달. 아직 마침표는 아니지만 잠시 심호흡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박경아 씨가 자주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옛날 유물들이 건네주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유물이 건네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있고 뭐 이렇게 이게 너무 재밌는 뭐 요강이잖아요. 그때 당시 요강이나 그때 당시 디자인적인 것들, 장인이 만든 것들을 보면서 영감도 많이 얻고 지금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지의 유물들을 보면 되게 마음의 감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에 사는 즐거움이 이런 좋은 박물관이 가까이에 있다는 거는 저에게 되게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제 백제의 디자인들은 막 엄청 신라에 비해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벅참들이 아직까지 저한테 있어서 오면은 좀 휴식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1400년 역사와 마주하며 100년의 시간을 가늠해 봅니다. 지금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것들 중에 과연 100년 후에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기란대 차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팀 지난 7년간 자온길의 변화는 그러시군요.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네, 안겼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분들도 누군가는 응원했고 누군가는 우려했으며 어떤 이가 고개를 가로저을 때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모든 변화는 침묵과 혼란 속에 태어납니다. 오랫동안 제가 꿈꿔왔던 그런 거리 조성을 이제 버려진 마을에서 해보자. 새롭게 뭔가 짓는 것들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 그 오래된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싶다 해서 자원길을 기획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마을 단위 기획이 저희가 이제 최초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마을에 버려진 마을에서 이렇게 빈집들을 활용해서 이거를 할 거예요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적막한 마을에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20개 이상의 새로운 가게들이 생겨나고 관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은 소멸이 아닌 재생과 희망이었습니다. 그 신문 지상이나 기사로만 뵀던 그 분위기보다 좀 더 적극적이시고 엄청 아직까지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그 관련 그 분들이 보시면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그 목적은 똑같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지난 7년간의 고군분투는 그녀가 자처한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로로 안내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5시 38분입니다. 퇴근을 미뤄두고 해걸음에 어딘가로 달려가는 박경아 씨. 골골 샅샅 부여의 작은 시골 마을들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제 이 버려진 빈집들을 보는 일을 계속해요. 임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빈집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고쳐야 할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샤시들이 다 가려져 있는 상태였고 지금 저희가 1차로 철거를 해놓은 상태라 이게 보이는데 원래는 다 막혀 있었어요. 옛날 주방을 뜯어보면 전부 다 이렇게 까맣게 그름이 걸려져 있어요. 옛날에는 아궁이를 뗐잖아요. 이런 싱크대가 없던 시절에 아궁이를 뗐을 때 그름이 올라가서 주방은 대부분 이런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량문이 이렇게 나오고, 예, 요거 보시면 나무의 곡선이 그대로 보이죠. 그때 당시에는 목재가 이렇게 막 반듯반듯하고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 목재를 그대로 썼고 이제 지금 진짜 있는 그대로의 그때 우리의 자연적인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런 나무의 자연스러운 곡선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저는 되게 재밌는 형태 같아요. 보통의 이런 일반적인 우리 한옥들은 뜯어보면 현재 저희가 뜯은 상태잖아요. 흙, 나무, 돌이에요. 흙, 나무, 돌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자연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집이죠. 없어졌을 때도. 그만큼 친환경적인 집인 거죠.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던 건물. 여기저기 뒤틀리고 쓰러진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 말을 건네보면 무수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젊음을 보낸 곳. 누군가의 유년이 조용히 자라나던 곳. 처음에는 뭐 이런 거 소개해드리면 이게 무슨 집이냐, 어떻게 여기서 사냐, 악성 댓글이 지금도 달립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애프터를 생각하고 그리고 고쳤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비포를 봤을 때는 다들 무서워하세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 지금은 요거는 어느 정도 정리된 거지만 엄청난 쓰레기들과 막 썩어가고 있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봐서 그 본래의 원래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이 안 보인 상태라서 그게 좀 아쉬운데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려서 조금 더 얘네들이 전통 건축 민가들이 살아난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힘든 일들이 조금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치된 구옥을 되살리는 일은 건축이라기보단
공예에 가까운 일입니다. 계산과 예측보단 경험과 감각의 날을 벼려야 합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선 또 어떤 새로운 공간이 태어나고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새로운 집을 짓고 허물기를 여러 번. 생각 속 망치와 끌을 내려두고 꽃 보러 나왔습니다. 이맘때쯤 궁남지의 연꽃을 놓치면 1년 내에 두고두고 아쉬워진다고 하는데요. 예쁘죠. 일단 이렇게 키 큰 연꽃이 이렇게 많은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민화에 나오는 꽃들이 이렇게 큰 연꽃이 있잖아요. 이 연꽃이 피는 시즌이 아니어도 저는 궁남지를 자주 옵니다. 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예, 그냥 그 궁궐의 남쪽 연못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기행 연못이에요, 궁남지가. 그래서 백제의 옛 수도라는 게 느껴지는 공간이고, 제가 고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남지나 정림사지나 뭐 부두산성이나 자주 이렇게 가서 힘들 때마다 산책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 코스를 갖고 있기는 도시가 많지 않잖아요. 그냥 동네 정원이거든요. 동네 정원이라서 이렇게 와서 지금처럼 해가 지는 시기, 노을이 질 때 궁남지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일과 끝내고 와서 이제 운동 겸 산책 겸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소위 잘 나가는 공예가로 살 때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살고 흙냄새를 맡는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지금보다 조금 더 천천히 평온하게 살면 좋겠다고. 이미 마음의 나침반은 부여로 향해 있었습니다. 궁남지뿐만 아니라 뭐 무량사, 정림사지, 박물관, 기타 부여는 너무 아름다운 곳과 자연도 너무나 훌륭하고 부여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저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서울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본사가 부여로 온다는 건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서울은 조금 더 일의 스피드가 좀 난다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빨라서 일의 성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도시가 더 편안하죠. 그래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인 거고 하면서의 같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의 보람이 확실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게나마 역할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안에서 자원길을 더 잘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보고 싶고 이 자원길을 모델로 전국에 많은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선 쉽게 찾을 수 없는 보물이 여기 자원길엔 있습니다. 굽이진 세월을 통과하며 여기저기 채이고 상처 입었지만 끝끝내 아름다워진 것. 우리들의 지나가 버린 시간의 풍경들. 세월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잊혀져선 안 될 것들이 삶이란 이름으로 여전히 여기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들은 전통 가옥의 확산인 것 같아요. 지켜지는 것. 쉽게 무너지는 집들을 하나라도 지킬 수 있다면 내 사례들이 더 많이 알려져서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이 관심을 이런 빈집 한옥들을 자꾸 부시려고 하지 마시고 잘 활용을 했을 때 이게 되게 지역의 큰 자원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얘네들을 잘 지켜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이 모든 힘든 일들이 어느 정도 조금의 보람은 있지 않을까. 나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 자원길에서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전통 가옥에서 공예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공예가 내 삶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하는구나. 공예 문화의 확산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입고 먹고 쓰는 과정에서 공예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닌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렇게 내 삶을 즐겁게 해주고 오래 같이 나이 들고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친근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일이 이 자원길이 된다면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직도 먼 거,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조금 더 너무 긴 이야기여서 힘이 들지만, 그래서 이 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많은 고객님들이 오셔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힘을 좀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 그랬습니다. 때때로 사라지는 어떤 것들은 영원하다고. 마을엔 이미 사라졌지만 영 사라진 것만은 아닌 지나간 시간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비단 물결처럼 고요히 시간이 흐르는 곳. 자원길에서 그녀는 스스로 따뜻해지는 길을 찾았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일궈내는 성실한 반복이 내가 딛는 땅을, 함께 걸어갈 길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길고도 길었던 하루가 지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따뜻했던 익숙함 속으로 이제는 다시 돌아갈 시간.